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천인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뒤에서 마지막 두 번째 챕터인 챕터 11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구문의 짝을 찾아라가 되겠고요. 자, 일단 유닛이 어떤 게 속해 있는지 한번 봅시다. it 투부정사 it that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뭐예요? 가주어 구문이네요. 그쵸? 가주어 구문에 대해서는 제가 제 영상 9강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고요. 페이지 수로는 페이지 22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쭉 들으셨다면 필기를 해놓으셨을 겁니다. 자, 짝을 이루는 접속사는 딱 보니까 상관접속사죠. 상관접속사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48강, 그렇게 최근 아니네요. 페이지로는 10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짝을 이루는 대명사와 부사, 이 부분은요, 다른 건 설명 안 했고, 짝을 이루는 대명사, the former, the latter, 이런 것들 설명을 9강에서 했고요. 페이지 22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놓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지금 얘를 빼고는 딱히 설명 안 한 유닛이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유닛 44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거 암기 유닛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유닛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수업할 때 드렸던 설명이랑 조금 다른 설명으로 제공을 해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두 유닛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에다가 적으시면 되겠고요. 늘 그렇듯이. 자, 칸을 맞춰보고.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멋있어 보이는 표현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외치라는 표현이었죠. 영어로는 extra position 이라고 하고요. 자, 외치라는 표현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가주어 진주어 구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 있죠. 걔까지 다 포괄하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가주어 표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주어 구문 언제 쓰는 거예요? 너무 기초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서 얘를 뒤로 보내버리고 싶어. 그러면은 이 원래 주어는 문장의 맨 뒷자리에 위치를 하게 될 것인데 주어가 비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부분에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주어 it이라고 하는 애가 차지하게 되는 거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짜 주어다 라는 의미에서 가주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얘를 우리가 가주어라고 부를 거고, 맨 뒤로 이동한 친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주어라고 부른다고요. 여기까지 너무 상식적이죠. 근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는 이 가주어 진주어에 쓰일 수 있는 녀석들이 뭔지를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to 부정사가 있고요. 동명사가 있고요. 세 번째, 대절이나 whether, if절과 같은 명사절들이 있고요. 네 번째, 의문사절. 여러분들은 간접 의문문이라고 더 자주 부르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녀석들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사용될 수 있는 녀석들이고요. 얘네들의 공통점을 뽑아보자면 약간의 절성이라고 할까요? 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절 같은 느낌이 뭐야? 의미상 주어도 가질 수 있으면서 동사도 가지고 있는 애. 의미상 주어, 동명사도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동명사 자체가 동사에 ing 붙인 거니까 동사도 가지고 있는 애. 대절은 그 안에 당연히 주어 동사 들어있을 거고요. whether if절도 주어 동사 들어있을 것이고, 의문사절도 주어 동사 들어있을 것이고. 아, 전부 다 어떤 느낌이다? 주어랑 동사를 가진 녀석들이구나. 이런 절 같은 녀석들은 전부 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일 수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아보실 법한 거, 제가 예전에 관계대명사 왓절은 절에 가깝다 그랬어요? 명사구에 가깝다 그랬어요? 생긴 꼬라지는 절에 가깝지만 얘 본질은 뭐에 더 가깝다? 일반? 왜 선이 삐뚤어 보이죠? 일반? 명사구에 가깝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왓절은 외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즉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얘는 외치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 질문하는 거 있죠. 어느 거? 의문사 와실 끄는 왓절과 관계대명사 왓절을 어떻게 구분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방법 하나를 소개드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왓절인데 외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의문사절. 외치가 안 된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왓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건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원어민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원어민들이 쓰는 방법이죠. 우리들은 이 방법 가지고는 구분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목적어 구문도 있었습니다. 가목적어 구문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요. 목적격 보어가 있거나 혹은 문장에 부사어가 있을 때, 여기에 부사어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뭔가가 차 있어. 근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꼴 보기 싫으니까 이걸 어떻게? 문장 맨 뒤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원래 있던 목적어는 문장 맨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얘가 원래 진짜 목적어였던 친구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를 거야? 진 목적어다 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원래 동사가 목적어를 가져와야 되니까 목적어를 쓴 걸 텐데,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 자리가 비어버렸죠? 이런 자리를 그냥 빈 채로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린 이 자리를 뭘로 채워넣게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 it으로 채워넣게 된다. 이 it을 우린 뭐라고 부르더라? 가목적어라고 부르더라. 어렵지 않죠? 그런데 위에서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만들 수 있는 녀석들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게 누군데? 투부정사가 있고요. 두 번째, 대절이 있고요. 세 번째, 동명사가 있다고요. 선생님,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안 쓰이나요? 사실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나름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무책임한데,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도 다른 것들이 뒤로 넘어간다 라는 설명을 본 적이 없고요. 저도 whether if절이나 의문사절을 뒤로 보내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만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법적으로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투부정사나 대절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목적 보어나 부사어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쓸 수 있어요. 즉,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잡아서 필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문법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내겠어요? 투부정사나 대절을 가지고 내겠죠. 왜? 동명사는 외치를 시킬 수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잖아. 근데 얘네는 반드시 외치를 시켜야 된다면서, 그러면은 외치가 안 된 구문을 가져와 놓고 여러분들한테 틀린 문장을 골라라 라고 문제를 내겠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입장을 살짝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출제가 될지가 대강은 보인다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도 의무와 선택을 나눠 보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외치를 시켜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다만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외치를 거의 시키지 않고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시킨다 정도의 차이를 비교시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한편 선생님에 따라서는 whether if절 혹은 if절은 외치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쌤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지 문법적에서 안 된다는 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세모 표시는 해주겠습니다. 근데 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세모 지우고 싶어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봤으면 그래서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외치가 거의 안 일어난다 그랬죠. 어떤 문법 책에서는요, 술부가 정감적인 반응일 때는 외치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성적 판단일 때는 외치를 시킬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 같은 거 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전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문법책에 보면요, 동명사가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게 문법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관용적 표현들을 외우시면 될 일이지 문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문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문은 구문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가목적어 파트에서 제가 항상 얘네들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어순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나와 있을 때
이 목적어를 뒤로 보낸 다음에 가목적어 is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make sure that 같은 구문입니다. 원래는 목적어였을 that절이 맨 뒤로 이동해왔죠. 그리고 원래는 목적어 뒤에 있었어야 할 보어, sure가 지금 동사 바로 뒤, 목적어 앞자리로 이동해왔잖아요. 아, 이게 목적어와 보어의 어순을 바꾼 예시가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들 필기 베끼실 수 있게 잠깐 띄워드리고요. 다 멈추시고 필기 베끼셨으리라 믿고 넘어가 보면요. 자, 상관접속사입니다. 상관접속사는요, 사실상 수거죠. 수거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관접속사에서 어려워하는 영역이 무엇이냐? 바로 수일치입니다. 얘가 주어 자리에 사용되었을 때 수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어려운 포인트가 되는 거고 얘가 문법 문제에 나오는 녀석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수일치만 나오면 학교 선생님들이 맨날 뭐라고 읊조리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 자, 일, 치, proximity, principle이라고 영미권, 원서에서도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근자일치가 무엇이냐? 동사에 가까울 근자를 써서 가까운 녀석의 수일치를 시킨다라는 건데 항상 그렇진 또 않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녀석은 적용이 되고 어떤 녀석은 적용이 안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대표적인 상관 접속사 중에 either A or B 구문이 있고요. 비슷하게 neither A nor B 구문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이렇게 or 종류가 붙어 있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근자 일치시켜야 합니다. 근자 일치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A도 있고 B도 있지만 수일치는 어디에다 시킨다? B에다가 시킨다. B에다가 시킨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끊을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관 접속사 세트 중에서 not only A but also B가 있고요. 얘랑 같은 뜻이라고 B as well as A 도 있고요.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랑 생김새가 비슷해서 같이 언급되는 not A but B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근자일치 법칙을 잠깐 잊어보세요. 자, 얘네들은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의미 초점을 보고 하시는 겁니다. 의미 초점. 자, 보니까 not only A A가 A뿐만 아니라 누구도 B도 라는 뜻이잖아요. 이 문장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A가 아니라 A라는 거예요? B라는 거예요? B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쵸? not A but B도 볼게요. A가 아니라 B라며.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B잖아요. 제가 일부러 B와 A의 어순을 바꿔놨는데 B as well as A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제가 as well as는 약간 전치사 느낌이 있다 그랬죠. 전치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치사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뭐뿐만 아니라라는 뜻이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초점은 어디 있어? B에 있죠. 그러면 수일치는 어디에 시킨다? B에다가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한번 쭉 그어볼게요. 마지막으로 both A and B가 있습니다. 얘는 수일치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A와 B 둘 다니까 얘네가 둘 다 초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그럼 어떻게 수일치하면 돼요? 복수로 수일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얘는 이 자체로 뭐야? 이 자체로 상식적인 복수잖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어때?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not only A but not A but B, both A and B 전부 다 어때요? 뒤에 있는 녀석들이랑 수일치 시키죠. both A and B만 상식적인 것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수업 들을 때 맨날 뭐라 그러는 거야? 얘만 예외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다고? 사실은 얘네는 의미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라고? A or B, A nor B처럼 or류가 나오면 얘네가 헷갈리는 거였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원리가 뭐라고? 근자일치의 원리라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냥 다 외우시면 돼요. 아, 얘 빼고는 다 근자일치구나.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는데, 반대로 의미 초점을 가지고 맞춘다. 얘는 or, nor 이런 거 나왔으니까 둘 중 뭐에 맞춰야 되는지, 둘 다에 맞춰야 되는지가 헷갈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근자일치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에서 만나게 될 어려울 법한 문법들은 다 정리를 했고요. 이 정도 정리한 영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좀 과하게 정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한 번쯤 들어놓으면 도움이 될 거니까 이번 강의 한 번 정도만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같이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베끼실 것들 전부 다 베끼시고요. 아이고, 다시 필기 베끼실 것들 전부 다 베끼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챕터가 다가오고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